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도 토요일 하루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좋아요. 오늘 한 18도? 한 20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나들이 하거나 바람 쐬러 가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날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오늘 하루 열심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문의 주신 거 답변 좀 하고 견적 요청이나 예약 요청 들어온 게 있어서 답변을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의는 쿠팡에서 구매한 보드에 중고로 구입한 램, CPU를 장착했는데 이지디버거 LED, CPU와 D램에 불이 들어옵니다. 어느 부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대신 AS 접수가 가능할까요? 택배로 보내드리겠다.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근데 일단 메인보드, CPU 그리고 메모리 이게 세 가지 보내주신다는 것 같고 이 정도는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택배 거래를 하지 않고 있는 건 맞거든요. 보내주시면은 테스트 점검, 수리 점검을 하겠지만 혹시나 제가 잘 수리해서 보내드렸을 때 뭐 다른 문제점 잘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지원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근거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수리점에서 AS 받으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뭐 안 되면 보내주셔야죠. 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제 택배로 보내주신 게 하나 있긴 하거든요.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3, 4일 이상 걸리는데 근데 저희 매장에 지금 내부가 거의 포화 상태라 오늘 가져오셔도 돼요. 일단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없더라. 그 소렌쿨러랑 시스템 펜 작업한 거. 요거. 지금 부품 박스들하고 섞이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 어디 보자. 맞네요. 네. 요거 켜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네네네. 일찍 오셨네요. 이게 네. 간병문로를 타다 보니까 한 10시 막 이렇게 넘어가는 차들 엄청 많아요. 10시 넘어서. 네, 그래가지고. 저도 출근할 때 강경문으로 오거든요. 그래요? 금방 왔는데 10시 넘으면 차가 많이 막혀요? 네, 그래가지고 일찍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켜보고 갈게요. 네. 구상하신 대로 컨셉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메모리가 수냉 쿨러 끝단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방열판을 달면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올라오면 부딪히죠. 이게 붙이면 얘하고 닿아요. 얘가 좀 더 벌어져야 돼요. 그럼 케이스가 미들타워가 아니라 빅타워였으면 상단이 있잖아요. 네. 이 공간이 조금 넓어야 돼요. 얘는 조금 작은 스타일의 케이스거든요.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려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족은 하실 것 같은데 얘가 지금 보드가 MSI잖아요. 네. MSI 센터 들어가시면 이렇게 깔끔하죠. 순행 어플도 깔아놨어요. 설치해 놨고요. 레인보우로 바꾸면 작동을 하죠. 이렇게 만족스럽죠. 네. 메모리는 그냥 냅두세요. 조금만 위로 그냥 벌어져도 낄 텐데 간섭이 딱 생겨요. 화이트로 해주세요. 네, 하실 줄 아시죠? MSI 센터라는 어플 들어가시면 미스틱 라이트라는 어플 딱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셀렉트 올 냅두고 레인보우에서 은은함, 은은함이 단색이거든요. 제가 흰색으로 이렇게 체크하고 적용하기 누르시면 전부 흰색으로 싹 바뀝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끄도록 하겠습니다. CPU 온도 테스트 다 해봤어요. 네. 다 이상 없이 잘 되고 온도도 괜찮아요. 혹시 네. 이 컴퓨터 고체에 있는 이 LED 버튼은 사용을 못하는 거죠? 네. 얘는 원래 사용이 안 됐어요. 왜냐면 케이스 일부 모델 중에 이렇게 LED라는 버튼이 있는 이유는 이 케이스 업체에서 미래를 보고 어떤 분들이 사용할지 모르니까 예비로 스위치 하나 빼놓은 거예요. RGB 연결을 할 때 허브를 달 때 컨트롤러 중에서 스위치하고 연동될 수 있는 컨트롤러들이 있거든요. 다크프리시에도 그 모델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버튼을 연결을 해요. 그 컨트롤러에. 그럼 이제 버튼으로 LED를 바꿀 수가 있죠.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예비 스위치.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죠. 만약에 그 스위치로 연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면 또 제가 컨트롤러를 사서 달아드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조립된 입고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문의를 주셔가지고 그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면 조택
RTX 5070 솔리드 제품에 7800X3D,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B850, 뭐 이러한 시스템으로 조립된 요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케이스가 안 보여요. 어떤 케이스인지. 순행은 존스보 TH360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근데 이분이 한 5가지 정도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여쭤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면, 램 수율이 걱정인데 EXPO 적용 가능한지 여쭤보셔서, EXPO는 사실 적용을 해봐야 돼요. 지금 6400짜리 가져오신다는 것 같거든요. A데이터 6400짜리 CL32 랜서 블레이드 RGB 가져오신다는 것 같은데, 6400이 잘 안 먹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얘는 장착을 해봐야 됩니다. 확답은 어렵고요. 조립 후 박스는 다 챙겨갈 수 있나요? 아유, 고객분 부품인데요. 다 챙겨드립니다. 순행 쿨러 장착까지 맡기려고 하는데 총 비용 알 수 있나요? 케이스가 확인이 안 돼요. 어떤 케이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안내가 어렵습니다. 글카 메인보드 CPU는 전부 새 제품인데 초기 불량 테스트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뭐 초기 불량 테스트라기보다 조립 작업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안내를 해드립니다. 메인보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그때 초기 불량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조립을 아예 안 하고 점검부터 별도로 받고 싶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 점검 비용이 청구가 됩니다. 조립 진행 시 참관이 가능할까요? 구경할 수 있나요? 여쭤보셨는데, 지금 현재 참관은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언제 조립을 할지 몰라요. 조립을 한참 하다가 다른 수리가 들어오거나 상담이 들어오면 수리 또는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립하다가 잠깐 끊어지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함께 참관은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작업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맡겨주시면 잘 조립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립 대행이 여러 대가 들어오는데 부품들이 혹시나 섞이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궁금해하는 댓글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하나잖아요. 저 혼자 영업을 하기 때문에 조립을 여러 대를 깔아놓고 하지 않아요. 한 대 딱 세팅을 하고 그 조립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른 PC는 건들지 않습니다. A 시스템 한 대 조립이 끝나야 B 시스템 조립 시작을 하고요. B 시스템 조립이 끝나야 C 시스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부품이 섞이거나 바뀌거나 할 일은 전혀 없어요. 그 점은 좀 안심하셔도 되고, 맡겨주시면 잘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PC는 제가 한 3일 정도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객분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테스트해도 확인이 안 되고 문제점을 못 찾아서 저희 매장으로 입고를 한 거고, 얘 같은 경우에 게임을 하거나 뭐 플레이를 하면 별 문제는 없대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바탕 화면만 이렇게 띄워놓고 가만히 내비두면 컴퓨터가 재부팅이 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재부팅이 되기는 해요, 진짜. 근데 그게 간헐적, 시간 타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한 3시간? 4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재부팅이 됐고, 제가 파워도 바꿔보고 그래픽카드 바꿔보고 메인보드 아니면 CPU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CPU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여기에 장착되어 있던 i9 14900K 이 CPU를 탈거하고 저희 테스트 CPU 14700K를 장착을 해서 어제 하루 종일 띄워놨는데 재부팅이 안 돼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CPU인가, CPU 아니면 보드 둘 중에 하나가 문제 있는 건 맞거든요. 둘 다인가? 일단 저희 테스트 CPU로 바꾸고 나서는 어제 10시간 넘게 띄워놨는데 괜찮더라. 오늘도 퇴근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띄워놓을 거거든요. 얘는 뭐 아무것도 실행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상태로만 냅두면 됩니다. 그래서 재부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까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출고될 시스템들이 여러 대가 있고요. 얘는 조립 대행으로 입고를 해주신 건데, CPU 쿨러를 기존에 사용하던 거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근데 브라켓이라든지 이런 걸 안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브라켓 가져오신다고 하셨는데 팔라딘 400이거든요. 근데 제가 막 뒤져보니까
팔라딘 400 인텔 브라켓이 저희 매장에 있더라고요. 저희 매장에 있는 브라켓으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제가 안 버리고 있어가지고 장착이 가능했어요. 전화를 지금 드려야 돼요. 그렇게 안 오셔도 되고 그냥 찾으러 오셔라.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막 여기저기 뒤져보는데 팔라딘 400 예전에 제가 놔뒀던 브라켓이 딱 있는 거예요. 잘됐다. 요거 달아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행히 장착을 잘 했습니다. 요 분 제가 좀 이따 연락할 거고, 얘도 조립 PC 작업 한 대 끝난 거고, 다음 주 월화, 얘도 다음 주 월화 출고 예정인데, 얘는 라이젠 7500F고요. 그래픽카드 고객분이 별도로 가져오신 거고, 얘는 인텔이네요. 14400F 모델의 RTX 4060. 무난한 사양이죠. LED는 꺼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케이스 LED는 껐고요. 나머지는 논 LED 제품들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양대가 좀 무난하죠. 인텔 i5에 쿨러 같은 경우에는 듀얼 쿨러인데 사실 가격이 4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모델이에요. 39,780원. 그래서 듀얼 쿨러로 고객분이 요청을 하셨고, 16기가 2개의 4060 무난한 구성입니다. 얘가 문제긴 한데 이 제품은 펜텍스 NV9 케이스예요. 엄청난 대형. 얘가 지금 DRX 70인데 이렇게 보세요. DRX 70 케이스에 비해서 이 사이즈를 봐도 엄청나죠. 요청은 순행 쿨러 교체, 시스템 팬 교체인데 고객분이 시스템 팬을 잘못 사오셨어요. 측면하고 하단 리버스로 사오셔야 되는데 일반 팬을 사오셔가지고, 또 후면은 거꾸로 리버스를 사오셔가지고 팬들을 전부 반품하고 다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사실 지금도 리안리 팬으로 되어 있거든요. 굳이 바꾸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이거 교체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을 다시 교체하는 거예요. 쿨러가 이거예요. 발키리 V360 드라큘라 순행인데, 바꿀 순행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아직 개봉을 안 했고, 얘도 발키리인데 라디에이터 샌드위치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순행 쿨러 자체가 샌드위치로 돼 있나 봐요. 이 제품으로 교체하고 다른 유니팬으로 또 교체. 근데 어찌됐든 쿨러를 잘못 사오셨다. 그래서 얘는 무기한 대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매장에서 한 2주 이상은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작업하려고 꺼냈다가 지금 워낙 크고 무거워가지고 박스에 넣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픈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PC는 SSD 분량이어가지고 SK 하이닉스 P41 2테라 이걸로 교체해달라 하셔가지고 교체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얘는 작업을 해야 될 건데, 베이스 80이 이 고객분은 제가 2주 전에 조립을 해드렸던 건데 똑같은 구성으로 한 대 더 조립을 해달라고 어제 가지고 오셨어요. 얘도 상당히 빅타워입니다. MV9만큼 크진 않지만 모델은 빅하이엇 케이스고요. 사일런트 베이스 802라는 케이스에 그래픽카드는 탁탁인 거 보니까 5080 정도 돼 보이지 않나 싶고, 윈도우는 저희한테 구매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빼놨고요. 듀얼 타워 라이젠 9800인가? 그런 모델인데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조립을 차후에 해야 될 거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품들을 추가로도 주문하셔야 되고요. 고객분이 사연이 좀 많은데 어찌됐든 앞뒤 다 잘라서 얘기하자면 새로운 PC로 구매를 하시는 거고, CPU는 라이젠이고요. 얘 견적서 어디 갔지? 견적서가 여기 있구나. 아직 부품들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준비를 할 거고, CPU는 라이젠 중에서 가장 높은, 가장 최근에 나온 라이젠 9950X3D CPU, 밑에 14700K는 다른 데 쓸 거예요. 고객분이 지금 2대를 맡기셔가지고 하여튼 이런 구성, 파노라마에다가 리아니 유니펜에다가 쭉 이렇게, 그리고 기가바이트 RTX 5080 마스터 C8 케이스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립 작업을 할 거고, 이 해당 케이스 다크프레시 DY470 얘는 이 DLX 21 부품들을 뜯어서 아까 그 케이스에 넣을 거예요. 거기에 사용될 CPU 14700K, Z70 토마호크 맥스 와이파이 이러한 부품들을 사용할 겁니다. 얘도 다음 주 정도 작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네요. 아, 그리고 조립된 PC가 한 대 더 있었네요. DLX21 케이스 가져오셨고, 구성품 리스트를 적어주셨는데, 아, 여기 있다. 박스는 두 개예요. 두 박스인데, 구성이 라이젠 9800 3D에 에즈락 X8702 노바, 그리고 클레이브 CL30짜리 16기가 2개, RTX 5080 뱅가드, 그 다음에 SN850X 슈퍼플라워 DLX21, 어쌔신4 트윈타워,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오셨고, 얘도 다음 주부터 작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야죠. 아, 맞다. 이분 연락해야 되는데, 이분은 업그레이드 건이에요. 기존 PC를 사용을 하고 있어야 돼가지고 부품들 다 도착하면 입고하기로 하셨거든요. 어제 준비가 다 끝난 건데 제가 연락을 못 드렸네.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RTX 5080, 보드는 B850 토마호크 맥스 와이파이, 그리고 리안니 갤라드 2 트리니티 SL 인피니티 360 순행, 라이젠 9800 3D, 메모리 32기가 2개, 파워는 버텍스 GX 1200,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좀 상급으로 케이스하고 SSD만 기존 제품 사용하고 나머지 전부 바꾸는 거네요. 이런 구성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리려고. 아, 네네. 뭐가 많네요. 아, 네. 부품이 좀 많아요. 이게 케이스가 300R. 좀 옛날 거긴 해요. 좀 된 거예요. 네. MSI 거. 나머지 구성들이 뭐죠? 네, 잠시만요.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아, 표 가져오셨어요? 이런 펜도 따로 사셨네. 좀 따로 산 게 많아요. 아, 지금 CPU가 13,700. 예, 예. 인텔 걸로 제가 원래는 라이젠을 하려고 했는데 네네. 그냥 마지막 인텔이라 아, 네네. 13,700F에 6,000짜리고, 네. 790 카본.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일단 중고로 샀어요. 어차피 보증은 안 되는데 네네. 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보증 기간이 끝났어요? 예, 이미 끝났어요. 20년 제품이라 가지고. 아, 3070. 네. 얘는 또 P50이래요? 굳이 이렇게까지. 아, 그냥 오래 쓸 생각으로 산 거라. 이게 젠5잖아요. 네. 젠5가 발열이 좀 심해요. 온도 때문에 그렇죠. 뭐. 아니 근데 뭐 감안하고 산 거라 가지고요. 네. 얘가 이제 서브고, 네, 이 네 개가 서브예요. 여기도 서브네. 네, 좀 그러면 많이 달려고. 보드에 4개 다 달아요? 아, 네, 보드에 네 개가 다 어. 들어가요. 확인해가지고 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5개인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5.0 하나 그리고 그 4.0 네 개. 요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총 5개 다 꽂네요? 예. 어. 좀 오래 쓸 컴퓨터. 아, 네네. 케이스 750W고. 4개? 펜 4개면 어디다 붙이실 거예요? 이거를 케이스가 있으면요. 네. 상단부 라디에이터랑 해가지고 얘가 상단으로 이렇게 붙이고요. 3열 순행이니까요. 네, 3열이요. 예. 3열이야 예. 상단 3개, 예. 그리고 이제 앞면 3개, 그리고 예. 뒤에 하나요. 아, 그리고 전면 3개? 네. 원래 여기에 펜이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거는 그냥 떼고요. 그러면 3개 하나 다신다고 말씀하신 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뭐 다른 또 특별한 건 없으시네요. 좀 SSD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이게 발열이 혹시 심할까요? 제가 P51은 좀 발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어차피 히트싱크를 그냥 이 보드 자체에 예. 그 방열판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그냥 떼려고 하거든요. 아, 뗀다고요? 히트싱크 제품이라. 아, 그럼 전부 다 뗀다고요? 그래픽카드하고 간섭 안 생길까요? 안 생길 것 같긴 히트싱크가 약간 두꺼워서 그래픽카드하고 괜찮을까? 일단 볼게요, 제가. 예, 아마 제 생각엔 안 달 것 같긴 한데 네네. 이 정도 정도는 올라오는 것 같다고요, 살짝.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거나 그러면 전화 드릴게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 이쪽 가운데가 5.0짜리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가 이쪽에 3개 네네. 그리고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4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냥 프린트하고 제가 메모. 네네네. 일단 제가 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잡아야죠. 예. 용량이 다 1테라라. 좀 이거 붙여가지고는 못하겠다. 하나씩 붙이고 드라이브 잡고 하나 붙이고 드라이브 잡고 주세요. 예, 이렇게 해야 될 오래 것 걸려도 같아요. 괜찮아요.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MSI 좋아하겠는데 전부 다 MSI로 그냥 다 통일하셨네요. 팬이라서 아, 그래요? 예. 그럼 MSI 그 네이버 카페인가 뭐 그런 데도 가입돼 있으세요? 다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함하고 인적사항 메모할게요. 아, 네. 저희가 윈도우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요. 윈도우 설치하고 드라이버 세팅 다 해놓고 뭐 시네벤치라든지 필드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 뭐 타임스파이 이런 것들 다 테스트 돌려봐요. 얘는 뭐가 안 되세요 그러면? 지금 무한 재부팅 아, 무한 재부팅. 그럼 어디까지 떠요 화면이? 동복부에서 시스템 복구
하다가 시스템 복구 뜬다고요? 네, 블루스 외지락 로고에서 요렇게요? 네, 지금 제가 프로세서 블루스크린 떴네요. 일단 저희 윈도우로 구동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걸로 붙여서 부팅 한번 해보고요. 예. 이게 두 개 생긴 이유는 네. 고객분이 윈도우 설치를 한 번 더 하셨죠. 복구하려다가 그러면 생기는 거예요. 얘는 뭐가 안 되세요? 부팅이 됐다가 예, 그 윈도우를 못 읽고요. 예. 그리고 다시 꺼졌다가 재부팅돼요? 네, 블루 스크린이 뜨면서 크리티컬 프로 이분하고 똑같은 거네? 아니, 네. 지금 이 PC도 지금 딱 그 증상으로 입고된 거예요, 지금. 그래요? 예, 두 대가 똑같은 증상으로 입고됐네요. 근데 여기 M.2는 왜 빼오셨어요? 제가 이거는? 이거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네. 이제 전에 수리를 받았었는데 이거를 빼야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지금 하나 남은 거에다가만 윈도우 설치해서 썼었는데 이걸 빼야 된다고요? 네. 불량이라는 얘기인가? 근데 그거 불량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건 차후에 달기로 하고 네. 지금 윈도우 물려가지고 올려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그럼 저도. 예. 요 PC 끝나고 나서 제가 바로 점검을 좀 해볼게요. 네. 메시지들이 CPU 불량도 있고 SSD 불량도 있고 윈도우 불량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윈도우 불량이라고 하면은 윈도우 오류라고 해야 되나요? 만약에 CPU 불량이다 그러면 다른 윈도우를 띄웠을 때도 부팅이 안 돼요. 그리고 윈도우 설치도 안 돼요. 그래서 윈도우를 다시 깔아봐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SSD 물려가지고 돌렸을 때 윈도우로 일단 구동은 되고, 그리고 현재 고객분 SSD 서브는 별 이상 없는 것 같고, 메인 한번 돌려볼게요. 850X잖아요. 요거 돌려서 읽기 벤치 저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하다가 네. 수동으로 욕심이 나서 바꾸고 한 20분 동안 잘 썼거든요. 2주. 그러고 나서 수냉 쿨러를 바꾸는 김에 예. 테스트를 몇 번 했더니 그 다음부터 바이오스 설정을 잘 안 만지시는 게 좋아요. 커브드 옵티마이저 설정 뭘로 하셨는데요? 몇으로 어떻게? 0부터 50까지 다 올렸는데 50까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커브드 옵티마이저 설정도 안 하시는 매장도 많아요. 어찌됐든 언더볼트든 아니면 오버클럭이든 CPU에 부하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오버클럭 안 해드리는 거거든요. 커브드 옵티마이저 설정 20 정도 주면 무난하게 별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보통 저희가 커브드 옵티마이저 설정 20 정도 주는 거거든요. 안 주는 매장도 많아요. 그냥 쓰셔라 기본으로. 저희가 메모리 오버 설정도 안 해요. XMP라고 그러잖아요. EXPO. 그것까지는 해드려요. 하지만 수동으로 프리퀀시를 올리거나 전압을 올리거나 이런 건 저희도 안 해요. 왜냐면 사용하다 에러 날 수도 있으니까. 이상 없이 안전하게 쓰셔야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가 더 확 좋아지는 게 없어요. 네, 확 좋아지는 게 없어요. 그 시스템에 무리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커브드 옵티마이저 설정을 주고 싶으면 한 20 정도. 아니면 그냥 노멀로 써라. 3D 마크드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리면 그 온도, 들어가는 전압, 아니면 몇 와트가 먹는지 이런 걸 위주로 보고요. 그 점수는 그냥 부가적인 거예요. 요 정도 먹는구나. 요 정도 되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점수 떨어진다고 해서 1000점이 떨어졌네. 왜 떨어졌지? 이러면은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 범위 안에만 좀 들어가면 그냥 무난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괜히 무리해서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SSD 이상 없거든요. 일단 바이오스 초기화 하고요. 그리고 다시 윈도우 구동해보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윈도우를 밀고 다시 한번 깔고 그렇게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바이오스 초기화 한번 해볼게요. 윈도우 다시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파일만요? 아까 제 거 붙여놓고 옮기면 되죠. 잠깐만요. 성함이 어디다가 켜서 보여드릴까? 그래도 한번 켜보고 가셔야죠. 그래픽카드는 성능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은 모델은 아니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장착한 게 그 1060 3기가짜리 장착한 거거든요. 부팅 잘 올라오고요. 그래픽카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똑같을 때 그래픽카드 문제다 그런 줄 알았더니 네. 메인까지 나오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는 그때 오셨을 때 저희 걸로도 막 꽂아봤잖아요. 예. 네. 옆에 뚜껑 안 가져오셨죠 그때? 제 기억에는 안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야절이 원래 뜯어놓고 쓰세요? 네. 깨져버려가지고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발로 차버리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다음에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기면 예. 그때는 좀 이제 바꿀 때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드님 제대할 때까지 잘 버텨야죠, 그러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해당 PC는 제가 윈도우 재설치하고 그리고 커브드 옵티마이즈 설정해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20 설정 주고 윈도우 설치도 잘 되고요. 시네벤치, 타임스파이, 파이어 스트라이크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로 제가 추측을 해보면 윈도우 상에서 뭔가 꼬였다, 아니면 윈도우 업데이트 항목에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윈도우 업데이트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더 추측을 해보면 윈도우 11 빌드 중에서 24H2로 업데이트 하면서 발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추측도 해볼 수 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니까 결론은 부품 문제는 아니다, CPU 문제도 아니고. 마지막 테스트 진행 잘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 해당 시스템은 세팅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메모리도 EXPO 켜놓은 상태고요. 잘 작동하네요. 고객분이 혹시나 부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SSD나 아니면은 CPU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져오신 건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C는 그러면 그래픽카드 요거 구입하기 전에 다른 제품 쓰셨어요? 네, 3080. 3080? 네. 걔는 잘 됐어요? 네. 얘가 안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제가 추측을 해보면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안 해봤는데 추측이에요. 네. 기존 그래픽카드는 젠3였고 방식이, 네. 얘는 젠5예요. 네. 그것까지 아시겠죠? 네. 이 라이저 케이블도 젠3예요. 네. 아. 이해가셨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바이오스. 아, 바이오스. 바이오스. 저 젠포를 했을 때는 읽히긴 해요. 읽힌다라는 건 어떤 아, 뜻이죠? 장치 관리자에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재시작하거나 그러면 다시. 그러면 인식이 안 돼요. 화면이 안 떠요. 네. 먼저 일단 저희 거 3060 꽂아가지고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지 잠깐 볼게요. 네. 바이오스에서 지금 젠3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 오늘 다시 그냥 자동 오토로 해놓은 오토로 해놨어요? 네. 그래픽카드 전원서 12VH밖에 없네. 갖고 왔어요. 있어요? 네, 갖고 네, 왔어요.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래픽카드에서 안 넘어가는데 라이저 케이블 조금 걱정되는데요. 제가 지금 메인보드 PCI 소켓 네. 얘 라이저 케이블 뺐다 꽂은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 되는 거라 라이저 케이블 문제일 가능성도 높아요. 예, 네. 메인보드에 한 번 꽂은 적이 있거든요. 어때요? 그냥 그때도 안 돼가지고. 안 됐어요? 라이저 케이블을 한번 네. 바꿔볼까요? 제가 테스트하려고 라이저 케이블 사다 놓은 게 있어서 네. 그거 한번 바꿔보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이저 케이블이나 이런 쪽 문제 같아요. 원인이 다양해서. 지금 얘가 젠4거든요. 네. 젠4로 제가 바꾼 거예요. 네. 근데 예전에 제가 이 서머널 테이크 요거 재고가 없다던데 젠4 지금은 또 있나 모르겠네. 드라이버 한번 잡아봐야겠다. 재부팅하면 또 안 된다면서요. 그때 그 바이오스에서 젠4를 설정했을 때 하면. 지금은 오토로 돼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드라이버 잡고 재부팅도 한번 해볼까요? 보통 그래픽 카드가 문제면 드라이버도 안 깔려요. 아, 그래요? 보통은. 예. 이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가 설치 과정에서 장치를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라. 바탕화면에서 우클릭하면 엔비디아 제어판 네.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안 나왔었어요. 네네. 인식은 되는 것 같은데 설치도 되는데 일단 좀 더 보시죠. 그렇긴 한데요. 그래픽 카드가 꽂힐까요? 여기에 닿잖아요. 잠시만요. 지금 먼저 오신 분 상담하고 있어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부팅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면 시작을 누를 때, 종료할 때요, 절전이 있죠. 절전이 안 나와요. 그래픽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안 잡히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제어판 나오죠. 그리고 아까 장치 관리자 들어가 볼게요. 장치 관리자 누르면 짜잔, 잡히죠. 라이저 케이블 문제예요. 고객분 말씀하시는 게 딱 라이저 케이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이저 케이블을 적당하게 맞는 걸로, 꼭 그 서멀테이크 아니더라도 요 브라켓에 맞는 걸로 찾아가지고 꽂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은 라이저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이거든요. 쟤는 옆으로 꽂아가지고 꽂아야 되는 거라 다르죠. 요걸 좀 생각하셔가지고 라이저 케이블을 바꾸시면 돼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를 바꿔서. 네, 케이스를 바꾸시든지 순행을
최대한 옆으로 붙여가지고 그래픽카드를 장착 가능하게끔 이렇게 된 말이죠, 그죠? 요 정도 되면 한 1.5cm 정도 옆으로 가야 되거든요. 최대한 밀어보시고. 제가 못 가요. 못 가. 그죠. 저도 예전에 못 갔는데 댓글로 제가 이 케이스 영상 올린 적 있거든요. 댓글에서 순행을 옆으로 밀면 될 텐데 왜 안 그러냐 뭐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안 밀려요. 예, 근데 그분은 모르시고 댓글을 그렇게 다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파이어 스트라이크라든지 간단하게 벤치 한번 돌려보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결론은 라이저 케이블 물량. 발동이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제가 11을 윈도우 깔았었어요. 네. 근데 자주 안 써. 데스크탑만 쓰지. 네. 한 달 있다가 하면은 뭐가 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 다시 확인하라고 그러고 그러니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그래서 11만 두 번 깔았다가 아예 안 돼갖고 10으로 깔아달라고 그래갖고 10으로 지금 깔아놨거든요. 네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전부. 들어간 것도 별로 없어요. 일단 볼게요. 예, 느리긴 하네요, 지금. 네. 일단 윈도우 접속이 돼야 되니까 바탕화면 뜨면 제가 볼게요. 네, 그래요. 아니, 꺼진 거 아니에요. 아이콘 나오잖아요. 부팅이 되게 느리네요. 아, 글쎄 하여튼 이래가지고 그냥 그 프로그램 있던 거 다 지워버렸어요. 웬만한 거. 일단 뭐 떠야 제가 뭘 봐드릴 텐데. 글쎄 뜨긴 떠요. 언제요? 있으면. i7 뭐 8,400인가 어쩌고 그래가지고 산 건데 한 5년 됐나? 이게 단순 윈도우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여기 저장할 때 SSD라든지 이런 저장 장치 있잖아요. 네. 그 저장 장치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SSD도 갈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몇만 원 주고 사다가 또 바꾸셨어요? 네, 바꿨단 말이에요. 삼성으로. 부팅이 돼야 되니까요. 저 안 되니까.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윈도우 누가 깔았어요? 이거 저기 뭐야? 이거 에이소스 저 하는데. 에이서스 하는데? 센터? 네, 네. 어디 용산이요? 아니면 동네 매장이요? 용산. 네. 윈도우를 잘못 가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엄청 많은 내용이 뭐 하여튼. 아니 내용이 아니라 예. 여기 보시면은 1테라짜리가 지금 2개 꽂혀 있죠. 그렇죠. 예. 이해 가시죠? 예. 1테라 2개가 꽂혀 있는데 오늘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요. 이 지금 SSD가 하나 꽂혀 있고요. 하드디스크가 꽂혀 있어요. 하드디스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주로 써요. 이해 가셨죠? 하드디스크가 SSD보다 속도가 느려요. 이해하셨죠? 그럼 윈도우를 어디다 깔아요? SSD에다가 윈도우를 깔아야겠죠. 보통은. 지금 고객분 C가 요거란 말이에요. 디스크 1. 디스크 1의 정보를 보면 C게이트 1테라 하드예요. C가. SSD에다 안 깔았구나. C가 지금 C게이트 1테라고 D 드라이브 요 첫 번째 0번 얘가 삼성 SSD예요. 그러니까 SSD 안 깔고 하드디스크에 까니까 더 느려지는 거죠, 컴퓨터가. 그러게 말이야. 요거를 얘로 마이그레이션이라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이 네, 다 지워버리고 네. 저기 뭐 다시 깔아요? 10일 있잖아. 어차피 네. 뭐 5월달인가 뭐 그걸로 바뀐다며. 뭐 10은 끝나긴 했죠. 예. 그러면 윈도우 다시 깔아드려요? 그렇지. SSD에다가? 오케이. 알겠으면 그렇게 하시죠. 네.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다 되면 연락 드릴게요. 제가 예상 시간이 2시간인 거니까. 그래서 더 느린 거예요, 지금. 센터에서 이거를 왜 잘못 깔았지? 아마 아이고. 똑같은 1테라가 두 개다 보니까 예. 잘못 가신 것 같아요. 여기다 깔아야 될 거를 여기다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i7인데 네. 일단은 먼저 오신 손님 거부터 빨리 해드리고 그리고 그래. 작업할 아, 거고요. 바쁜 잠깐 연락처 메모할게요. 아니, 에이서스 센터에서 저런 실수를 하나? 네. 고객분 PC는 괜찮습니다. 뭐 에러도 안 나고 GPU 온도는 한 63도 선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괜찮아요. 그거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떻게 하실지. 네, 알겠습니다. 네,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트북은 윈도우 재설치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고객분이 SSD를 센터에서 바꾸면서 윈도우 설치하셨대요. 고객분 말씀으로는 에이서스 센터에서 진행을 했는데 용량이 1테라로 SSD하고 하드디스크 똑같다 보니까 아마 설치하면서 하드디스크 쪽으로 윈도우를 설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팅이 더 이렇게 느린 거고요. SSD로 다시 포맷하고 재설치할 겁니다. 가끔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용량이 똑같이 1테라다 보니까 처음 설치할 때 0번인지 1번인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서브센터에서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시면 안 되죠. 얘는 재설치로 작업하고 출고하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아까 블루스크린 때문에 점검할 때 바로 다음 분이 오셔가지고 맡긴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서 블루스크린 뜨면서 윈도우 구동이 안 되는 건데 저희 SSD로 윈도우 구동 되고요. 고객분 SSD로 포맷하고 재설치를 하려 했는데 윈도우가 안 깔려요. 파티션 자체에 여기서 설치할 수가 없다고 뜹니다. 에러가 나거든요. 얘는 좀 문제가 좀 있네요. 한 번 더 윈도우 설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올라와. 이제는 안 올라오네요. 인식이 안 돼요. 이거 문제 있는데. SK 하이닉스 P41 장착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픽카드 밑에 슬롯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빼고 첫 번째 슬롯으로 꽂아가지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SSD 불량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바로 바이오스에 들어왔는데 인식이 안 돼요. M.2 인식 안 되죠? NA 없다고 떠요. 지금은 P41 M.2 1번 슬롯으로 옮겼고요. 바이오스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인식 되나 볼게요. 이번엔 또 인식이 되네요. 첫 번째 SK 하이닉스 P41 1테라. 여기서 윈도우를 한번 다시 깔아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고 고객분이 가지고 오셨던 다른 병행 수입 SSD 장착을 해보고 P41 장착을 해보고 슬롯 1번, 2번 다 옮겨보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해보고 했을 때 M.2 인식 안 됩니다. 현재 M.2 없다고 뜨죠. 저희 테스트 SSD 970 에보 장착을 했는데 얘도 인식이 안 돼요. 고로 이 제품은 메인보드 불량, M.2 인식 불량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드는 X570 어로스 엘리트. 보증 기간은 지났을 것 같은데 고객분하고 안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입니다. 네네네. 지금 저희 오늘 영상 촬영하기 때문에 사장님 목소리 녹음되고 있거든요. 요거 테스트 제가 여러 가지 예. 해봤는데 그 아까 처음 오셨던 그 다른 부분하고 증상은 비슷하나 그 원인은 달라요. 고객분은 메인보드 불량이에요. 저는 그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M.2가 인식이 안 돼요. 정상적으로. 지금 저희들 걸로도 꽂아보고 사장님이 아까 가져오셨던 삼성 병행 수입도 꽂아보고 슬롯도 1번, 2번으로 올렸다 내렸다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했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M.2가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보드 불량으로 보이고 보증기한이 아직 혹시나 남았으면 AS 진행이 될 거고요. 지났으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드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사장님 보드 판매도 하시나요? 판매는 하는데 재고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 필요로 할 때 저희가 용산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아서 작업을 해야 되고 지금 CPU가 5900X예요. 요거를 장착할 수 있는 B550 보드가 570은 없을 거고요. 아마 550 보드 정도로 찾아봐야죠. 뭐. 제가 요거는 좀 보고 그럼 다시 전화 드릴게요, 사장님. 네,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제 간식이 왔네요. 자, 간식 찾아 산말리. 자, 간식이 2박스가 왔습니다. 저녁 시간에 좀 출출할 때 이거 먹어서 살찌는 것 같은데. 짜잔. 저의 간식 들깨, 육개장, 심, 열, 새우, 튀김 요게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버전을 다른 걸로. 짜잔. 이번에는 8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왕뚜껑. 이건 뭐야? 자, 얘는 짜장이구나. 얘는 짜장, 일반 라면. 이건 뭐 하시려고요, 그러면? 이거 딱 시차고 좀 멈춰요. 멈춘다고요? 네. 사용하다가? 네, 사용하다가. 케이스로 바꿔야 될 거예요. 케이스만 바꾼다고 될까요? 멈추는 걸? 네. 케이스는 사실 외관상이기 때문에 이게 옆면이 아니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사또 오래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PC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위에 다 깨져가지고. 네. 좀 싼 건 얼마나 합니까? 싼 거는 없고요. 얘 지금 보니까 사양이 꽤 된 거라. 네, 꽤 됐어요, 이거요. 네. 연수로 보면은 이게 16년도 모델 같아요. 맞네. 주문이 16년도니까 지금 9년 됐네요. 케이스 바꿔드려요? 왜냐면 PC를 바꿀까를 생각을 하신다면 케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인비가 더 비싸요. 작업하는 공인비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5만원, 6만원 선이면 사는데 요거 뜯어내고 다시 조립하는데 공인비가 한 7만원 들어요. 어떤 용도로 하실 건지. 게임한다 그러면 게이밍 PC를 기준으로 보죠. 생각을 좀 하시고 다시 가져오시든가 아니면 하세요.
왜냐면 지금 PC가 정상도 아니라는데 얘를 케이스 교체하면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멈추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뭐 SSD 불량일 수도 있고 보드 불량일 수도 있고 지금 사용자에 멈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비용 투자를 하시겠냐 이거죠. 그죠?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예, 그걸 판단하셔야죠. 그게 지금 부러져갖고 그렇게 지금 테이프를 붙여놨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죠. 가져가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생각하고 저희들이. 네. 생각을 하고 오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손님이 오셔가지고. 하여튼, 저의 간식. 팔도, 농심, 간간히 출출할 때 먹도록 하겠습니다. PC는 이쁘네요. 귀엽네. 어디 컬러풀에서 온 건데 처음 접한 맨보드라 네. 나도 모르겠어. 딴 거 다 했는데 이거는 몰라가지고. 일단은 조립을 하셨는데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게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시고 싶다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네. 이제 저기 다음에 이제 만약에 포맷 해가지고 네. 인도 깔려면 어느 키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때 잘못 만져갖고 맨보드도 잘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으신 게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어떤 윈도우는 깔려 있네요. 예. 예. 교육 프로그램. 아, 그러니까 하시고자 하는 게 그러면은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각 시스템 드라이버들 세팅하고 싶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처음 보는 보드라. 그래서 나도 처음 보는 보드라. 네. 저도 이거 홈페이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P760M M25W 와이파이 바이오스 버전이 좀 낮네요. 13년도 거구나. 23년 10월이고요. 그리고 부트는 F11이네. 나중에 USB 윈도우 부팅하는 거 있잖아요. 설치하는 거. 윈도우 설치 USB 꽂으시고 딱 키자마자 F11 누르시면 이게 부트 메뉴 뜨거든요. 여기 USB 뜰 거예요. 그걸 다시 어차피 제가 다운로드에다가 저장할 거니까요. 그건 알아서 모아놓으시면 되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요. 이거 처음 보는 거라. 네. 그럼 그렇게 해드릴게요.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메인보드 드라이버 제가 어차피 다운로드 해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모아놓으셨다가 나중에 써먹으시든지 하시면 되고 시네벤치는 다 무료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작업할게요. 저희 토요일은 6시요. 네. 이 시스템은 고객분이 조립을 하신 것 같고요. 세고탭하고 컬러풀하고 제휴를 맺었나봐요. 그래서 만든 케이스 같고 케이스뿐만 아니라 지금 메인보드도 그렇고 다 하나의 컨셉으로 되어 있는 제품으로 보입니다. RGB가 또 은근히 화려하네요. 메로야 뭐야?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메인보드 드라이버 다운받아서 세팅해달라고 하셨고 그 드라이버도 좀 놔둬달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시네벤치 설치해달라고 하셨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작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데 좀 어렵네요. 컬러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설명서 다운받아서 좀 읽어보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조스 모드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진행해야 되네요. 어렵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이오스에서 어드밴스드 들어가서 ME 설정을 디세이블 끈 상태로 하셔야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됩니다. 끄지 않으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된 화면이고요. 업데이트 하고 나니까 UI가 바뀌었어요. 환경이 좀 바뀌었네요. 좀 더 심플해진 걸로 바뀐 것 같고 바이오스 보면 버전 아까 2023년 10월이었는데 지금 2025년 2월 19일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잘 됐습니다. 얘는 쿨링은 순행이니까 실행. 뭐가 주황색으로 확 바뀌었다. 케이스의 컨셉이 주황색인데 바이오스 화면도 주황색으로 바뀌었어요. F10번 저장하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윈도우 올라오면 드라이버 세팅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저희는 다 한 번씩 켜보고 가시기 때문에 박스에 일부러 안 넣어드린 거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 전면 LED는 스위치로 온오프 가능하거든요. 숨쉬기 오프, 켜짐 숨쉬기 오프 가능하니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픽카드 케이스에 지지대가 기본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다가 지지대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별도 지지대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지지대 있죠. 세팅은 잘 됐고요. 끄도록 하겠습니다. 장치가 또 뭐 있었나? 하드 있네요. 2TB 끄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드라이버 패치 다 해놓은 거니까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꽂아 쓰시면 돼요. 가져가셔서. 가끔 모니터 위에다 꽂으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여기 스티커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 여기다 꽂으세요.
여기 있는 캡은 여기 위쪽으로 올리는 거니까 꽂지 말라고. HDMI 하나, DP가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도 고객분들 여기다 꽂아서 화면이 안 떠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다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고객분이 1번이죠. 1번이 어딨더라. 1번을 찾아라. 여기 있네요. 다 드립니다. 박스 그대로 드려요. 1번 고객분이 가져오신 그래픽카드 박스, 나머지 구성품 세팅했던 거고요. 잡다한 거는 메인보드 박스 안에 있어요. 사실 뭐 이렇게 많이 있진 않지만 뭐 조립했던 나사라든지, 그리고 M.2 SSD 썼던 박스, 그리고 뺐던 브라켓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박스째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차가 오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아, 택시 불러가시려고요? 아, MSI구나. 그러면 제가 또 키링을 하나 선물로 드려야죠. MSI 용용이 키링 선물로 드릴게요. 아, 이거 돈 주고 못 사요. 예, 안 준단 말이에요. 저희만 드리는 거예요 지금. 택시를 타고 갈 거면 손잡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PC는 무거우니까 손잡이는 못 만들고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요 부품 박스만 제가 손잡이 만들어 드릴게요. 천천히 택시 불러서 가세요. 이쪽으로만 좀 빼놓을게요. 다른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입니다. 아, 예, 사장님. 네네, 지금 시스템 며칠 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오늘 매장 영상을 찍는 날이라 사장님 목소리도 같이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아, 예. 요거 제가 한 4일 정도 돌려봤어요. 테스트 해봤는데 네. 증상이 진짜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안 나올 때는 한나절을 돌려도 안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결론은 어찌됐든, 뭐, 파워도 바꿔보고, 그래픽카드, 뭐, 다 저희 걸로도 돌려봤는데, 네. 안 나올 때는 하루 종일 안 나와요. 10시간을 돌렸는데 안 나오더라고. 괜찮아. 근데, 네. 나올 때는 또 좀 짧게 나오더라고요. CPU 아니면 보드 2개 중에 하나로 지금 의심이 되거든요. 네네네. 제가 CPU를 저희 14700K로 네. 교체하고 나서 10시간을 돌렸는데, 네네. 괜찮았어요. 10시간 동안. 아, CPU가? 그래가지고, CPU가 불량이 맞나 싶었는데, 네. 오늘 출근해가지고 또 돌려보니까 나와요. 재부팅이. 그래서, 또 그 방이.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가바이트 이 어로스 보드, 얘가 불량이 아닐까. 아, 메인보드 쪽이요? 예, 왜냐면 그래픽카드 파워 제가 다 바꿔봤기 때문에 SSD까지 바꿔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CPU까지 바꿨을 때도 나타나는 거 봐서는 보드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방향을 잡으려면 보드를 분리해서 바꿔와서 재장착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만약 보증에 남았다 그러면 일단 네. 센터로 보내봐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 네. 이거 불량이라고 하겠냐 이거죠. 아, 아무래도. 예. CPU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리얼벤치, 시네벤치부터 다 돌려봤는데 에러 없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쵸. 네네. 그래서 메인보드도 이렇게 정말 너무 간헐적으로 네네. 하루 종일 10시간을 잘 되니까 그쵸. 센터에서도 만약에 2-3시간, 3-4시간을 돌려볼 텐데 네. 돌려봤을 때 잘 된다 그러면 정상 판정을 받지 않을까. 아, 그러면은. 그것도 되게 의심스러워요. 좀 걱정이 되고. 근데 문제네요. 여러모로.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 그거를 제가 가져와서 작업을 해야겠죠. 다시 그러려면은. 좀 할 줄 아시면 그래도 정확하게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CPU 보드 다 보내보세요 그냥. 그게 낫긴 하겠네요. 네, CPU 쪽도 보내고 보드 쪽도 보내서 간헐적으로 재부팅된다. 네네네. 제일 제가 봤을 때 나을 것 같고. 그 혹시 그 진단서 개념에 혹시 그 의견서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AS 그 점검 내역서를 적어드릴 수는 있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센터에서 참고를 안 합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기네들이 테스트하고 증상이 나와야지 암만 저희가 떠들고 얘기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없는 것보다는 좀 설명할 때 도움이 될까봐 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찾으러 갈까요? 지금 오셔도 됩니다. 이 해당 시스템은 일단 고객분이 지금 찾으러 오신다고 하시고요. 간헐적으로 재부팅 되는 거예요. 바탕화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한 가만 냅뒀을 때 간헐적으로 재부팅 되는 거. CPU를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부팅이 되더라. 어제는 멀쩡했거든요.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또 나타나요. 보드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고객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할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센터로 제가 집어넣어 볼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할 줄 아시는 분이셔서 CPU하고 보드하고 두 군데 다 보내서 점검 받아보시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PC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참 걱정이죠. 마지막으로 택배로 온 부품들이 있습니다. 점검을 좀 해달라고 택배로 보내주셨고요. 경상남도 합천에서 보내주신 거고 한번 개봉을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까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일단 개봉부터 좀 해볼게요. 메인보드하고 뭐 CPU하고 메모리하고 이렇게 보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점검 테스트 작업하고 수리 완료된 다음에 제가 보냈을 때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작동이 안 되면 저는 추가 조치를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고객분도 알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낸 거고요. 지금 보니까 CPU는 9800X3D네요. SSD는 크루셀 P5 플러스 2테라, 메인보드는 X870 어로스 엘리트, 얘는 메모리 같은데 두 개 XPG 메모리네요. DDR5, 클럭이 6000짜리, 또 뭐가 있지?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가 있네요. RTX 4070 Ti 슈퍼. 자, 증상 볼게요. 경상남도 합천에서 왔고요. 전원 버튼, 리셋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순간 들어왔다 바로 차단되고, 케이스에 붙어있는 10개의 펜이 깜빡거림, 부팅도 안되고 반응 없음. 그래픽카드 전원 케이블 분리, 다른 파워 연결해서 해봤고, 전원이 잠깐 들어왔다 나간다. 커브드 옵티마이즈 설정 20으로 되어 있다고. 처음에는 작동이 됐었네요. 작동이 됐었으니까 커브드 옵티마이즈 설정을 하신 거고, 세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사용하셨나? 처음부터 안 됐으면은 바이오스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러면 커브드 옵티마이즈 설정을 할 수가 없죠. 깜빡거린다, 반응이 없다, 이러한 증상이네요. 노드 테스트로 조립하고 한번 켜보겠습니다. 가스바, 이거 메인보드 박스 안에 종이밖에 없었죠? CPU 소켓 보호캡이 없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보호캡 어디로 갔니? 왜 없어?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이거 보호캡 끼워줘야 돼요. 보호를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다행히 핀에는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러면 안 돼요. 깜짝 놀랐다. 자, 이 해당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메모리, CPU 장착을 해서 누드 테스트 돌려봤더니 잘 뜹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잘 돼요. 고객분 말씀으로는 한번 깜빡거리면서 화면이 안 뜬다, 작동이 안 된다 하시지만 이런 식으로 작동이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별 부품들만 있고 했을 때 점검이 조금 어렵다라고 안내를 하는 거고요. 이상 없는데? 이상 없습니다. 처음에 켰을 때 D램에 불 들어오고 좀 대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그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라이젠 같은 경우에 D램에 불이 들어오고 다음 안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윈도우가 깔려 있나? 윈도우 안 깔려 있을 것 같은데. 메모리까지 EXP5 설정해 놓고 저희 SSD 연결해서 윈도우 테스트까지 돌려보고 고객분하고 안내한 다음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잘 된다. 가급적 시스템은 완제품으로 입고를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사실 지방이기 때문에 본체를 보내기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주변 믿을만한 수리점을 좀 찾아서 단골 삼으면 좋고요. 의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시스템 잘 된다고 하면 고객분 또 황당해 하실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22일 토요일 하루 함께 하셨고요. 저는 또 그러면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화이팅!